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20기 영자에 대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남생입니다. 오늘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녀, 영자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녀는 첫 인상 선택에서 빵표를 받았었죠. 그렇게 빵표녀로 시작했다가 첫 데이트 때에는 새 남출들의 선택을 받으며 반전 인기녀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영자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녀는 첫날 저녁 식사 때 야외 테이블에서 상철의 맞은편에 앉았었죠. 처음부터 상철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인상 선택으로 머리 위에 달린 풍선 터트리기를 했는데 그녀는 상철의 풍선을 터트렸죠.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의 외모가 귀여웠다고 얘기했네요. 우선 그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먼저 알아보죠. 그녀는 94년생 30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었죠. 현재 롯데멤버스라는 회사에서 6년차 대리로 있다고 하네요. 하는 일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권을 상대로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성격은 솔직하고 털털한 편이라고. 이상형은 키가 크고 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영자 본인이 키가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의 키는 169라고 하네요. 그녀의 취미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락 발라드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출은 두 분 있다고. 자기소개 때 그녀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상철과 영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남출들이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식은 첫 인상 선택에서부터 현숙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고, 광수는 자신 같은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영철은 해외 거주자이고, 영수는 피지컬이 약간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상철과 영호가 그녀의 마음에 있던 두 명이 아니었을까요? 인터뷰 때 그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6명 남출 중에서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하죠.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할지언정 본인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다고 하며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다 라는 말도 했었네요. 영자는 과연 솔로 나라에서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요? 자기소개 이후에 그녀는 첫 데이트 선택에서 영수, 광수 그리고 상철 이렇게 세 남자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네 사람은 첫 데이트를 나서는데요. 방탈출 제작자 광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데이트에 임하죠. 거의 대화를 독점하듯 하는 모습이었죠. 영자도 광수의 텐션에 잘 맞춰주는 모습이었죠. 제가 보기에 영자는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수라는 적극적인 경쟁자가 있을 때 상철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가가 그녀는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수에게 잘 맞춰주는 척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긴장해서 물을 찾는 상철의 모습이 영자가 보기엔 꽤나 귀여웠던 것 같네요. 그래서 상철에게 물을 건네준 영자는 자기도 긴장하면 목이 마르다며 상철에게 동조를 한 직후에 광수에게도 물을 권하며 상철님 물 있어요? 라고 묻죠. 제가 보기엔 일부러 광수의 이름을 상철이라고 틀리게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녀는 위트가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상철에게 있다는 것을 남출들이 알듯 말듯하게 표현하는 영자만의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여자들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쉽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죠. 말실수 장면에서 상철에 대한 영자의 진지한 마음이 우회적으로 드러나서 더욱 그녀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었네요. 그런데 광수는 눈치가 참 빠르네요. 영자가 광수 자신을 보고 상철이라고 이름을 틀리게 부르자 곧바로 다음과 같이 멘트를 칩니다. 티 안 내도 돼요. 알아서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카페로 이동하면서도 한 번 더 광수의 이름을 틀리게 부르죠. 그녀는 장난기가 많네요.
두 번째 실수는 장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1대1 데이트를 하면서 세 번째 실수를 합니다. 이때 실수는 광수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없음을 넌지시 드러내는 쐐기를 박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녀는 광수의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 실수를 무려 3번이나 했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상철에 대한 호감의 표현, 두 번째 실수는 그녀의 장난기에서 나왔고, 세 번째 실수는 난 당신에게 마음이 없어요 라는 광수에 대한 거절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너무 많이 무안하지 않게 은근히 거절하는 그녀만의 센스 있는 거절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녀는 광수와 1대1 데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면서 별 걱정 없이 욕심 없이 지내는 게 좋다고 말이죠.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는 사업하는 남자보다는 자신처럼 직장인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상철과의 1대1 데이트에서는 그녀는 상철의 머리 위에 있던 풍선을 터뜨렸던 첫인상 선택을 한 사람이 자신이었음을 밝히죠. 그리고 풍선을 터뜨리고 숙소 안으로 들어왔는데 풍선 안에 있던 반짝이가 자신의 패딩에 묻어있던 게 귀여워서 사진으로 찍어놨었다며 상철에게 수줍은 고백을 하네요.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첫인상 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패딩에 묻게 된 반짝이 하나가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사진으로 찍어 놓을 만큼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그런데 그녀는 한 번의 반전을 더 보여줍니다. 솔로나라의 막바지에서 그녀는 상철이 아닌 영호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죠. 그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원래 그녀가 마음에 들어했던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영호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녀는 영호에게 휴대권을 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정숙과 영호의 관계를 한 번쯤 흔들어 놓고자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를 위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녀는 정의감이나 의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숙이랑 뒤로 손도 잡고 거의 커플처럼 행동해 놓고서는 순자랑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새였던 영호에 대해서 일종의 응징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정숙과의 관계에 균열이 가게 영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림으로써 말이죠. 영자는 인터뷰에서 영호에게 휴대권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영호를 가리키며 자신은 날티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아마도 영호에 대한 돌려가기일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영자의 저런 흔들기 전략이 먹히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저 때는 이미 영호의 마음이 정숙에게 많이 기울어버린 이후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는요. 영자 자신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상철과의 관계 위기를 줬을 때 상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궁금했을 거라고 봅니다. 연애 고수들은 진지한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한 번쯤은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상대의 본심이나 본성을 알아보고자 하죠. 솔로나라에서 가장 나이는 어렸으나 가장 연애 고수다운 면모를 보였던 영자였던 것 같네요. 한편 상철은 자신은 일관되게 영자만을 바라볼 거라고 그녀에게 말했었는데요. 그는 과연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녀는 과연 최종 선택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